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 군산시장 후보 초청토론회 사회를 맡은 유진식입니다.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군산시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 선거에는 모두 6명의 후보가 출마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2시간여 동안 후보들의 이력과 공약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언론사가 정한 자율 기준에 의해 일부 후보만 초청됐는데요. 초청 기준을 말씀드리면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추천할 후보,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할 후보, 또 4년 이내에 같은 선거구에 치러진 선거에서 유효 투표 총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 끝으로 한국기자협회 회원사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얻은 경우에 한해 초청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6명의 후보 중 5명의 후보가 출연하게 됐는데요. 그럼 후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이어서 다음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진희환 후보입니다. 네, 인사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4번 민주평화당 박종서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평화당 군산시장 후보 기호 4번 박종서입니다. 네, 끝으로 기호 6번 무소속 서동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서동석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는 다른 토론회와는 달리 패널 질문이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을 대신해 질문할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군산시민정책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건입니다. 오늘 토론은 기조 발언과 공통질문, 공통주제 자율토론, 이어서 후보 간 주도권 토론과 패널 개별 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순서에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종료 30초전에 경광등에 불이 들어오고 시간이 끝나면 경광등에 불이 계속 들어옵니다. 마이크도 꺼지게 되겠습니다. 후보들은 제가 설명드리는 토론 규칙과 시간을 잘 숙지해 주시고 상호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재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기조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드립니다. 앉은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기호 4번, 기호 6번 순으로 기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임준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선거운동을 하면서 시민분들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너무 힘들다. 지역경제 꼭 살려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이 죄송한 만큼 저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군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일자리도 1만 개 만들겠습니다. 지역화폐 전면 실시, 골목상권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군산에서 돈이 돌게 하겠습니다. 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시장이 되면 강력한 힘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한 라인 강임준 믿고 선택해 주십시오. 네, 시간이 됐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 기조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후보 이근열입니다. 이번 선거는 조용한 선거, 정책 선거, 그다음에 돈 안 쓰는 선거입니다. 여기 계신 후보님들께 하나같이 군산 경제가 이제 어렵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되고 싶다고 하셔서 이게 수많은 운동원들을 동원합니다. 이번 선거는 절약하는 선거입니다. 전 공약이나 토론이나 다 혼자 합니다. 그래도 제가 지지는 않습니다. 걱정 많은 출근길에 시민들 귀찮게 하는 파리 취급받는 그런 거는 시장 후보들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지난 5월 30일 발표된 통계청 10대 경제지표 중 9개 분야가 하강이나 침체라고 하고 그나마 일시적 소비 증가도 저소득층의 이전 소득 증가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일해서 번 돈보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죠. 나라 살림 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의 토론 주제는 삶과
네, 죽음입니다. 시간 됐습니다. 다음 기조 발언의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진희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장 후보 바른미래당 기호 3번 진희환입니다. 어제는 GM 군산공장이 영원히 문을 닫았습니다. 20년간 넘게 가동했던 GM공장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 시민과 GM공장 조합원들은 모두가 가슴을 아픈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군산시 경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군산의 미래를 청사진을 다시 그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산 시민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 진희환이가 있습니다. 젊은 진희환, 정직하고 깨끗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 열심히 목맞춰 일할 수 있는 진희환을 믿고 따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4번 민주평화당 박종서 후보 기조 발언하시죠.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어제는 군산시 역사상 1899년 개항된 이래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은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기다렸습니다마는 결국 GM 군산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집권 여당은 수도권의 부평을 살리고 경상도의 창원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군산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집권 여당은 군산을 버린 것입니다. 이제 저는 민주평화당과 함께 대정부 투쟁과 협상으로 이 위기에 처한 군산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청년과 정의를 가슴에 안고 살아온 저 기호 4번 박종서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에게 힘을 모아주시면 군산을 살리고 네, 이 시간이 경제를 됐습니다. 반드시 네, 살리겠습니다.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호 6번 무소속 서동석 후보입니다. 네,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서동석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서동석 1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군산 경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단기적인 처방, 중기적인 처방, 장기적인 처방 프로젝트 내놓겠습니다. 얼마 전 막내딸이 제게 운동화를 한 컬이 사줬습니다. 저 91일 동안 군산 시내 모든 곳을 다녔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것은 원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원인, 이제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서 두 번 다시 군산에 이렇게 위기가 돌아오지 않도록 저 서동석이 해결해내겠습니다. 저 서동석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돼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기호 6번 서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군산시장 후보들의 기조 발언 들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죠. 공통 질문 순서인데요. 5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 되겠습니다. 기조 발언 순서에 이어 이번에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진희환 후보, 기호 4번 민주평화당 박종서 후보, 기호 6번 무소속 서동석 후보, 그리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가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방금 여러 후보께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어제 군산 GM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일터를 떠났습니다. 정말 군산 지역에는 먹구름이 낀 상황인데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군산시에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산대, 군장대, 서해대, 호원대, 그리고 군산 간호대까지 학력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건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후보들께서는 어떤 부분을 특화시켜서 희망의 불씨를 살려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 1분입니다. 네, 답변을 해 주시죠. 그 대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지금 대학교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어쨌거나 다시 살려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게 질문의 요지라고 보여지고요. 한국 GM이 이게 막 망했다, 없어졌다, 뭐 다 그 일자리 없어졌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없어진 건 없어진 대로 하고요. 그걸 다시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죠.
하기 싫다고 하는 그 사업주한테 자꾸 일하라고 그러고 돈 지원 군산에 안 하겠다는 정부에다가 자꾸 돈 내라고 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우리 살림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제가 그 공약집에 낸 것 중에서 그 재활용 업체들 다 한 600여 개 되는 업체들을 다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는데요. 다시 활용하면 됩니다.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요. 아쉬운 소리 해도 안 들어줍니다, 이제. 이제 GM 좀 잊어버리세요. 저는 그게 현재 우리가 살 길이라고 봅니다. 네, 시간 됐습니다. 그럼 이제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진희환 후보 1분입니다. 답변하시죠. 이제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정말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 내에 정책을 개발하지 않고 또 다른 산업구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그 지역 경제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 경기 산업 하나만 주력해도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산업 구조를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미래의 지역의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또 지역 경제에 맞는 특성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 경제가 무너진 이유, 지역의 각 대학들과 함께 연계해서 많은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함께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지혜와 우리 군산에 있는 각 대학, 각 지역의 전문 분야가 가지신 분들과 함께 타워를 맞춰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는 동감합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4번 민주평화당 박종서 후보 답변하시죠. 저는 군산대학교를 비롯해서 군산에 있는 대학이 발전해야 군산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일에 시장에 당선된다면은 저는 군산 지역의 각 분야별 전략위원회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각 분야별 진단을 하고 정확한 처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사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6번 무소속 서동석 후보 1분 동안 답변해 주시죠. 예, 서동석입니다. 사실 우리 군산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가진 교수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시 행정이 그 대학의 교수님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군산의 이 위기가 왜 왔냐? 미리 예방하고 미리 진단하지 못한 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동석은 시장이 되면 그분들을 싱크탱크로 군산 시정을 펼쳐볼까 합니다. 군산에는 관광, 그 다음에 항만, 그 다음에 공단. 지금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맞물려서 못 가니까 공단에는 일감을 많이 주는 그런 전략을 세울 거라고 봅니다. 항만에는 항만 사용료 무료로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 군산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위기가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시간이 마련할 겁니다. 다 됐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 시간은 같습니다. 답변하시죠. 우선 먼저 GM 자동차 군산 공장을 어떻게든지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고요. 장차 전기 자동차 생산 기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군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군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자 하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화폐를 통해서 골목상권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군산의 돈이 일부러 빠져나가지 않고 군산에서 돈이 들게 하는 그런 군산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쳤습니까? 예. 네,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북일보와 KCN 금감방송, 전북 CBS가 공동 주최하는 6.13 지방선거 군산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 간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는 주도권을 갖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 5분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는 상대 후보 중 한 분만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서 상대 후보의 발언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단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언할 경우 사회자가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를 제재하거나 상대 후보에게 답변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통 개별 답변 순서에 이어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진희환 후보, 기호 4번 민주평화당 박종서 후보, 기호 6번 무소속 서동석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 순으로 기회를 드립니다. 그럼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진희환 후보 어느 후보를 지목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강임준 후보님께 질의를 네, 강임준 후보를 지목하셨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먼저 강임준 후보께 묻겠습니다. 시장에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우리 행정에 어떤 지시를 내리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새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시장에 당선된다면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 행정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 아니, 소통하고 가장 하는 먼저 예. 우리 행정에 첫 번째 내릴 첫 번째 내릴 지시 지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 가장 중요한 하나만.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 말하자면은 지역 상권 살리는 것을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이 당선이 된다면 저는 첫 번째 행정에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군산시 관사를 없애라. 시 절감에 따른 예산을 절감시키겠습니다. 강임준 후보께서는 정말 신동력을 찾으면서 태양광과 지역화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이 부분에서 상품권입니까? 지역화폐입니까? 예. 저는 처음에는 상품권으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지역 화폐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품권을 발행해놓고 이후에 지역화폐로 변화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제 우리 군산의 실정에 맞게 그때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지역 화폐로 바로 갈 수 있으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지역화폐하고 상품권은 정말 틀린 것입니다. 그렇죠. 군산에 군산사랑 상품권이 이미 추경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예. 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아직 계산을 못했다면 아니죠. 지역 그리고- 상품권도 그리고 가장 초보적인 지역 화폐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부는 부가가치 창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죠? 예. 그런 부분에서 지역 화폐를 만들거나 지역에 따른 상품권을 만들었을 때 유동성이 늘어난다고 경제 성장이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게 경제론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왜 개인 당연히 나와 생각이십니까, 있죠. 그게? 아닙니다. 나와 있습니다. 지역 화폐. 경제론에? 지역 상품권도 얘를 그 한 다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오른 건 아니고. 아니죠. 지역 자, 다시 상품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에서 분명히 지역 재래시장이 화폐- 활성화됐습니다. 자, 지역 화폐 예. 이제 시민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잘 판단만 하시는 것은 시민들이시니까. 자, 추가 적립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에서 5% 추가 적립을 주는데 여기에 가맹점과 시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 부분의 부담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업체단 뭐든 지원하는 금액은 안 아깝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 상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것도 하나의 산업인데 저는 이것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 부분에서 지역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비용에 계산해 봤습니까? 저는 지역 상품권은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은 비용 고민을 많이 계산 안 안- 해봤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공약에 내세웠다는 아니죠. 것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상품권을 발행할 때 그건 금액에 따라 평상적으로 다르고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들어 발행 금액에 따라 5만 다르고. 원권을 지역 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장당 200원이 들어갑니다. 1천 원권을 만들 때는 장당 100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금액에 따라 다르죠. 그 그게. 금액에 따라 다른 거 아니고 발행- 이게 발행 공식적으로 나와 금액에 따라, 있어요. 아니, 발행 그래서 금액에 따라. 적게 잡아도 네, 주도권은 100억이 진행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100억이 드는데 이 100억의 비용이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이전에 우리가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군산에 네, 정말 화물 질문을 장사- 해주시죠. 아,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물장사 차고지도 없어서 조성을 보는데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또 공무원들한테 자발적으로 10%를 자발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한다는데 예, 그건 예. 공무원 규정법에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협의를 어떻게 해요. 나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공무원 규정법에서 네. 그런 똑바른 내용은 없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결의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아, 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거 잘못하시네요. 공무원 규정법이 있어요. 보수 규정 19조에 보수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현금 또는 요구 불예금으로 지급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예. 공동적으로 받아서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이어서 기호 4번 민주평화당 박종서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를 지목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서동석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네, 서동석 후보를 우리 서 지목하셨습니다. 후보님은 관광객 1,000만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시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공약 1번이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입니다. 1차에 걸쳐서 TV 토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산에는 사실은 먹거리가 정말로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화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군산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정말 보물 같은 그런 것들을 연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것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전주에 1,000만 명 관광객이 옵니다. 한옥마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항에도 생태원에 100만 명, 우리 군산시에 200~300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월명공원, 청암산, 은파, 고군산 열도로 연결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면 고군산 열도에는 지금 채치원, 중국에서는 유명하게 그분들에 대한 미화시켜서 관광 상품 하는데 우리는 그거 하나도 지금 돼 있지 않고 이수인 장군이 머물렀던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거기다가 혼을 집어넣어서 그걸 관광 상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1,000만 명 관광객 어렵지 않습니다. 군산에서 정말 많은 돈을 쓰고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김수미 배우님이 오셔서 40명의 강남에서 돈 많으신 분들을 모시고 오셨어요. 제가 수산시장에 모시고 왔습니다. 정말로 살거리가 많다. 정말로 군산이 좋다. 자, 다시 오겠다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군산에서 바다를 이용한 그런 그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관광 상품 중에서 미래의 먹거리로 해양 케이블카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네, 그런 질문을 하시죠. 예, 질문. 예. 네. 꿈입니다만은 군산에서 장안간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하면은 저는 천만시대 관광객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금난도를 먼저 개발을 해야겠죠. 금난도는 친환경적으로 또 친수 공간을 이용을 해서 생태 공원으로 조성한 다음에 이제 그 월명산과 연결해서 케이블카를 놓는다면은 저는 관광 상품으로는 아주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서동석 후보님은 지난번 이제 선거에 나오셨을 때 금난도에서 이제 그 디즈니랜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 좀 해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지난번 선거 때 금남도에 디즈니랜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디즈니랜드를 만드는 것은 지금 용인에 있는 디즈니랜드라든지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친환경적인 시설을 많이 하지 않고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디즈니랜드, 그 다음에 동물과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디즈니랜드, 이런 디즈니랜드를 구상했던 겁니다. 지금도 저는 생태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디즈니랜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생태원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디즈니랜드는 그렇습니다. 예. 유치 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디즈니랜드 부분은 새만금 개발청의 투자분과 자문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하는데 마침 일본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그런 형태 하나 디즈니랜드 조금 하나 소규모 생태원에서 좀 발전하는 디즈니랜드를 하나 만들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한번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금난도에 디즈니랜드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금난도는 우리 서 후보님께서 어떻게 그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 금남도에 와서 생태원에 와서 사진도 찍고 거기서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곧 시내 들어와서 먹고 쓰고 자고 하는 그런 연계시키는 그런 관광 벨트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 후보님 공약을 이렇게 보면은 계획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좀 내용이 이거 핵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뭘 질문할까 참 고민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6번 무소속 서동석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 지목하시겠습니까? 강임준 후보님께 네, 묻겠습니다. 강임준 후보를 지목하셨습니다. 시간 5분입니다. 어제 문동신 현 시장님이 저희 사무실에서 뵙자해서 그 바로 앞에 커피숍에서 뵀습니다. 뵙자마자 제가 그랬습니다. 시장님 12년 시장님 하셨으니까 지금 강임준 후보님께서 금남도에다가 시청에 시 재정을 1,000억을 투입한다 합니다. 그거 가능하냐? 제가 여쭙습니다. 답을 먼저 해보시고 제가 또 묻겠습니다. 저 강임준 금난도에다가 1,000억 안 된다고 재정 합니다. 투입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7천억 1조 지금 만들어서 금난도에 저 태양광을 만든다고. 금난도에다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우리 태양광. 새만금의 1,000억을 우리 군산시에 있는 전체 태양광 발전하는데 1,000억을 투자하는 것이지 금난도에다 투자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태양광의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드린 예. 것 같은데 예. 지금 강임준 후보님은 누차에 걸친 지금 토론회에서 예. 금남도에 태양광을 한다고 해서 우리 지금 후보들이 그건 절대 안 된다 하는 아니죠. 겁니다. 금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금난도도 이런 태양광 발전 하나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 서천과 이걸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했지. 저는 군산에 지금 말 바꾸기 하시는 아니죠. 겁니까? 서동석 후보가 지금 말을 지금 여기 지금 후보들 다 다 물어보세요. 있는데 저는 시민들은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군산을 새로운 자, 다시 묻겠습니다. 신성장 다시 산업으로 묻겠습니다. 예. 제가 운동시장님께 여쭤던 것이 뭐냐면 시 재정이 지금 예. 가용 예산이 거의 없어요. 알다시피 도의원 해보셨으니까 알지만 그런데 한 500억 됩니다. 지금 500억인데 1,000억을 어떻게 내겠다는 아니죠. 거예요? 1년에 500억입니다. 그럼 250억을 거기다 내겠다는 거예요? 금난도에 내는 거 아니 좀 새만금에 태양광 하는데 1,000억이 4년 동안 하면 서동석 250억이거든요. 후보님 예산을 예. 줄일 때는 줄여야죠.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줄여서 그걸 그러면 가용 예산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의지죠. 시장에 주요 중점 사업을 어디에 삼느냐의 의지입니다. 지금 군산시의 재정으로는 중앙부처나 도나 거기서 주는 매칭할 돈도 지금 부족해요. 자, 들어보세요. 부족은 그래서 제가 문동시장님께 시정을 12년 했으니 시 가용 예산 1,000억을 질문을 250 물어보면 답변하세요. 질문을 금난도에 1,000억 투자한다고 한 것은 처리를 하죠. 그건 그런 말 한 적이 철회예요. 없으니까. 철회. 그건 태양광. 예. 태양광에 예. 군산시 재정을 1,000억 투자한다는 거에 대해서 시 재정으로 그건 문동시장님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번. 2번 또 묻겠습니다. 문동기 시장님께서 군산시를 재정을 본인이 자기가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지 딴 사람이 재정 투입을 본인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군산을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켰다는 의지를 가지고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지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강민준 후보님 지금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잘못하면 군산시의 시민들 공무원들이 잘못 얻으면 구렁텅이로 빠지고 현대중공업이나 GM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재앙이 생길까 봐서 자꾸 묻는 겁니다. 태양광이 그래서요. 이것은 제가 들어보세요. 신재생에너지에서 주도권이니까. 태양광을 하는 것이 그거니까 제가 검증된 산업이기 때문에 말씀 그렇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검증됐다고 해서 말씀드린 건데 첫째, 아까 두 가지가 재정 1,000억 안 된다. 두 번째, 금남도에 태양광 절대 안 된다. 그 두 가지는 어제 제가 그분도 12년 동안 해보신 분의 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 금난도에 잠깐 태양광이 들어보세요. 안 된다는 잠깐 것은 들어보세요. 서동석 후보가 얘기한 꽃마을 조성도 안 된다. 강선우 시장 때 추진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서천군에 반대로 서동석 안 되는 후보에게 겁니다. 주도권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어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제가 태양광에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을 저희 사무실로 불렀어요. 제가 강임준 의원에게 질문하고자. 왜?
군산시에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나름대로 했는데, 자, 인터넷 검색해본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커스 이슈라는 곳에서 이거 비춰주십시오. 잡지사인데 탈핵, 누가 돈 냄새 맡았나, 태양광 발전소에 완전히 포위됐다, 신재생에너지는 업자가 배부르는 거에 불과하다. 이것은 실업 해소도 되지도 않고 청년 실업 해소도 안 되고 또 이익도 생기지 않고 업자 시설을 하는 업자만 이익이 생긴다라는 것이 이 워커스 이슈에 대한 얘기고, 어제 우리 사무실에 모였던 사람들, 태양광의 전문가들도 하는 말씀이, 더군다나 지금 강임준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안 맞는 것이, 어제 토론에서, 그제 토론에서 그랬습니다. 호수에 생기면 효용이 높다, 그래 말씀하셨죠. 예. 군산에 지금 강임준 후보는 호수에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바다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다에도 안 할수 맞다는 있습니다. 겁니다. 그게 안 바다에도 맞다. 할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에게 주도권 예, 예. 드립니다. 어느 예. 분 우리 지목하시겠습니까? 서동석 후보께 네, 서동석 후보 지목하셨습니다. 시간 지금, 5분입니다. 예, 금난도에 꽃 말고 관광 자원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했는데 강근우 시장 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근데 서천군의 반대로 안 됐습니다. 이것마저도 지금 안 됩니다. 서천군하고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천군과 합의를 해서 그러면 돈 버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 태양광 말하자면 발전소를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 그 두 번째로 저도 그 토론회가 그날 끝난 날 여러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심지어 그 태양광이 왜 일자리가 안 늘어나냐, 분명히 일자리가 늘어난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전봇대에도 태양광 시설을 하는데, 말하자면 쭉 전봇대 시설을 하게 되면은 지금 한전에서 그건 100km 네, 질문 미만으로 하면은 99가 들어오면 규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전봇대에도 시설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태양광으로 또 일자리가 하나 생긴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군산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 부흥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기본이 우리 지역 상권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서동석 후보 지역 상권에 살릴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지난 시의원 때 얘기입니다. 이마트가 들어온 일이 있었어요. 이마트가 들어올 때 제가 강력하게 투쟁했습니다. 어떤 걸 했냐? 이마트에, 대형마트에 셔틀버스, 무료 셔틀버스가 가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광주로 쫓아다니면서 마트에 셔틀버스 없앤 장본입니다. 왜 그랬냐? 마트는 돈을 벌면 그날 보러 바로 서울로 갑니다. 그런데 아니 들어보세요. 지역 상권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재래시장에 제가 마트에 가는 질문을 사람들을 재래시장으로 그렇게 길게 하시면 흡수하는 제가 또 것은 질문을 못합니다. 흡수하는 예, 것을 예. 무료 됐습니다. 버스를 그럼 못하게 서툴 하고 버스한다? 재래시장을 예, 예. 가도록 예, 예. 했던 사람 중에 장본입니다. 예, 예.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중 하나가 우리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육성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정도의 말하자면은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돌아가는 이런 그 정책을 내놓으신다면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의지가 사실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우리 군산 경제에서 우리 지역 상권이 우리 말하자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신다고 보시나요? 그런 거의 뭐 마트가, 대형마트가 지금 매출이 아니 우선 그런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그 지역 상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6, 7%안 되겠습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그래요. 제가 그냥 예. 추측하건데 6, 70% 예, 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뭐 공단에 있는 우리 협력업체 GM이나 현대조선 협력업체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역 상권 우리 군산 시민들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급하니까 우선 이 골목 상권 지원하는 재단이나 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다음 거기에 돈이 일부러 빠져나가지 않게 그래서 우리 지역화폐를 도입을 해서 우리 지역에 돈이 일부러 빠져나가지 말고 군산에서 이런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자립경제 토대를 네, 만들자고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제 정책입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네, 1분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한국GM 군산 공장을 조속 매각해 인수하고 즉시 가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속 매각하고 즉시 가동을 할수 저는 있다고 정부에 생각하십니까? 촉구할 겁니다. 정부에 왜냐하면 촉구. 지금 한국 GM에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가 1번이 어쨌든 국내 기업체 대기업에다 매각을 하든지 지금 그게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한국 GM에 있는 시설들이 정말 좋은 시설들이 많고 한국 GM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유능한 사람들이 많으니 이 사람들이 외부로 많이 나가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이 사람들을 잡는 방법은 국내 좋은 기업들에게 아까 전기차 말씀하시고 그럼, 자율주행차 예, 말씀하시니까 됐습니다. 그런 그러면은 산업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각이 만약에 매각을 하려면은 파는 사람도 그래서 촉구하는 겁니다. 촉구. 촉구. 근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속 매각 개인수하고 즉시 가동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의지구만요, 그건. 아니죠. 촉구해서 서동석 후보님의 그 사람들이 의지.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아니, 역할이라고 저는 그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가동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업주가 아닌데. 그래서 가동한다는 이게 말이 여기서 계속 GM자동차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뭐 했냐 하길래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제가 그 다 말씀 됐습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예, 방금 전에 그 타이머 오작동으로 시간을 조금 표시상의 시간을 20초 단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에게 주도권 드립니다. 시간 어느 후보 지목하시겠습니까? 네, 강임준 후보 지목하셨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강 후보님 힘드시겠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여덟 이게 또 태양광 또 나왔죠, 두 분이 좀 전에 그 말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예. 태양광 어저께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 환경 파괴를 하는 그런 게 좀 크다. 태양광은 환경을 파괴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두 분은 다른 문제로 싸우시는데, 자, 그 말은 이제 나중에 이 환경 파괴라는 말로 정리가 다 될 것 같아요. 태양광은. 자, 이제 제 토론 주제는 이제 돈. 무슨 돈? 그 돈, 그 군산시 예산에 관련된 군산시 예산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자, 대한민국 국회의원 현황 총 288명 중 더불어민주당 118명, 자유한국당 113명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설명 안 하고. 집권 여당 한라인께 묻겠습니다. 한라인이 누구죠? 강임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을 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한라인을 여쭤봤는데 한라인이 강 후보님 본인이 나가시니까 한라인이 누구냐고 하시길래요. 네, 한라인 누구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한라인 누구시냐? 이게 프랭카드에도 써 있고 이렇게 하니까 뭐 비공개로 하실 거로 봤습니다. 이제 자, 이제 민주당 중앙 인맥도 제 나름대로 확인해 봤는데 제 판단으로는 민주당 쪽 중앙 인맥은 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2018년 2월 8일 서울경제신문에 나온 거죠. 제목은 2018년 국회 증액 예산 절반이 지역구 챙기기라는 기사입니다. 자기 지역구만 챙기자고 하는 거를 꼬집는 그런 기사죠. 전남 9,968억, 전북 751억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집권당 한라인이신데 이거 어찌 된 일이죠? 아니요. 우리 군산의 전라북도의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국민의당 소속이었고요. 지금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군산에는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향후 2019년, 제가 이 질문은 없었던 질문인데 말씀하신 걸로 대입을 하면 2019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예산 편성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전라북도에는 집권당이신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시면 이제 또 다음 질문 제가 서둘러서 하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군산의 표를 고스톱판 싹쓸이 하듯이 가져가시고 어제도 이제 그 GM 공장도 가져가셨죠. 집권 여당 한라인이신 분 입장에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까 우리 서동석 후보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GM자동차의 문제는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상대가 있지 저도 않습니까? 뭐 깊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가지고 있었죠. 예. 작년 10월에 만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산업은행은 그 비토권 만료 전에 기한 연장을 하지 않았죠. 예. 이동걸 회장의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죠. 예.
산업은행 회장 이동고로 최종 임명권자는 누구죠? 최종 임명권자 대통령이시겠죠. 그렇죠. 임명권자가 대통령입니다. 작년에 그 군산표 그 싹쓸이 하신 그분. 자, 이제 그 한국 GM 얘기는 제가 보기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그 집권 여당의 한라인이신 그 강 후보님께서도 한국 GM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질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시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정책들을 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뭐 짧게나마 한국 GM 공장을 말씀을 드리면 그 더 이상 그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정부에서 신경 안 써요. 네, 질문을 해주시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제가 가볍게 네, 시간 다 쓰신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30초 남았는데 네, 질문을 제가 해주시죠. 질문 하나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네. 그 제 개인적인 내용 중에 경제 지도, 군산의 경제 지도를 바꾸자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는 강 후보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이 산업 구조의 다양성을 확보해야만 앞으로 군산이 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대기업, 이 공장 중심의 산업 구조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올수록 네, 더욱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민주당 터파 군산에 한국당 시장 나오면 군산 예산 함부로 못합니다. 네, 시간 다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 간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기조 발언 순서에 이어서 기호 4번 민주평화당 박종서 후보, 기호 6번 무소속 서동석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진유한 후보 순서로 답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교육자치연대가 분석한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교육 예산을 보면 군산은 4년간 평균 비율이 0.5%에 불과하다. 그리고 학생 1인당 교육 예산 평균 집행액도 13만 원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가 투자할 교육 예산 어떻게 조정을 하고 또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4번 민주평화당 박종서 후보입니다. 저는 군산에서 교육 문제만큼 중요한 그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발전해야 그 도시의 기반이 튼튼하다고 봅니다. 지금 군산의 그 교육 현실이 우수한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그 장학 제도가 있고 또 보편적인 학생들에 대한 그런 그 지원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그런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만약에 시장이 당선되면은 항상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 문제를 항상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 또 학교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 발전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들과도 이 교육 문제를 같이 상의를 해서 진정한 교육 발전을 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시간 다 쓰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어서 기호 6번 무소속 서동석 후보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교육이 살아야 도시가 살 수 있고 도시가 살아야 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살기 위해서 또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을 잘 분배해야 되는데 군산의 지금 모습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산시 예산에 2017년 317억밖에 안 됩니다. 317억 가지고 어떤 일도 해낼 수 없습니다. 교육에는 교육의 시설, 그다음에 인재 양성 이 두 파트로 나눠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교육은 교육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시는 지원하면 되는 거고 그것이 잘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감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자기 수요자가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저는 시장 직속 기관으로 학생위원회를 둘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교육에 반영할 수 있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문화센터도 만들어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해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하도록 하는데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문화 행사가 많은데 그 문화 행사에 지금껏 한 번도 제대로 된 예산을 지원해 본 적이 없어요. 전폭적 예산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창작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질문은 예산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걸 고려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 답변해 주세요. 1분 30초입니다. 예, 이 교육 문제는 우리 사실은 교육은 원래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도교육청에서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교육은 이게 또 교육청의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것이라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생들 뭐 교육도 중요하고 또 우리 평생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우리 군산에 보면은 교육발전 진흥재단이 지금 있습니다. 기금이 한 263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대부분 우수 학생이나 뭐 글로벌 뭐 아카데미나 뭐 이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군산시에 있는 그 인재 양성과라는 이름부터 바꿔가지고 우리 교육 뭐 지원과를 이렇게 바꿔서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특히 또 우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우리 어르신들 평생 학습 교육을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고 또 더 나아간다면은 학점 제도까지 도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체계도 갖춰볼까 합니다. 네, 시간 다 쓰셨습니까? 예. 네, 그러면 이어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 답변해 주시죠.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공부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부분이 이제 노인 쪽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 청소년, 청년, 곧 경제 인구가 될 그 친구들 세대에 대한 거는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다들 교육 하시는데 교육은 교육 전문가가 하면 되고요. 이 예산이라는 부분은 이제 시장이 좀 관여를 하겠죠. 예산을 일단 좀 증가를 좀 시켜야 되겠죠. 뭘 더 하려면.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물어보셨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려는 걸 알려면 본질적으로 상대를 좀 알아야죠. 교육을 받는 사람을. 그 부분에서 제가 초점을 맞춰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저희하고 세대 차이나 시각 차이나 이런 차이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교육 하나만 우리가 틀 만들어가지고 던져주고 공부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저희하고 큰 차이를 제가 많이 놀랬던 것이 이 친구들은 노령화라는 걸 걱정을 해요. 저희 세대에서는 노령화 걱정은 없었어요. 이 친구들 취업 걱정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저희 때는 그렇게 취업 걱정 많이 안 했어요. 이 친구들 남북관계에 관심 없어요. 저희처럼 남북과에 관심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하루 일상생활이 스마트폰과 같이 살아요. 이런 큰 차이점들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하고 교육으로 들어가고 돈도 더 많이 예산을 증액해서 여기에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게 이해가 먼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시간 다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진이환 후보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우리 군산의 교육은 과거부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재 양성과를 두고 교육발전 기금을 걷어서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코 그것이 100% 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 지원 문제는 정확한 우수 선발 학생에 대한 지원만 있었습니다. 이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에서 어린이가 꿈을 이루는 도시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그 지역에 살기 좋은 곳이 된다면 모든 분들이 군산을 발판으로서 올 것입니다. 교육발전 기금을 통해서 정확한 배분적으로서 예술과 모든 끼가 있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 지원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어린 영유아부터 요즘에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린이대에서 먹거리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초, 중고등학생 무상 교육에 대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군산의 미래 교육이 살아있고 군산에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육이 우리 미래의 군산의 청사진을 이끌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군산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다 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패널이 각 후보들에게 개별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토론을 통해서 각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들으셨는데요. 이번에는 패널의 질문을 통해서 각 후보들의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답변이 지나치게 길 경우 패널이 이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5분입니다. 정건희 패널,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실 건가요? 예,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임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예, 그 후보님 혹시 전과가 2건입니다. 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던데요. 각각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산업안전법 위반은 제가 그 회사를 경영하고 있을 때 우리 지게차 운전기사가 지게차를 운전을 하면서 같은 동료 직원을 보지 못하고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런데 예, 그 폭력행위 등은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산업재해시는 공동 대표가 공동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법상. 그래서 우리 지게차 운전기사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 공동 처벌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폭력행위 특주법정소동, 이것은 군산에서 미군에 의해서 우리 한국인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부당성을 항의하다가 제가 그때 전과가 됐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아서 사면복권 되고 정부에서 보상도 받고 지금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된 사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강한 여당 강조하셨는데요. 예. 전임 시장도 여당 소속이었잖아요. 그러면 GM 군산공장 결국 폐쇄됐고요. 현대중공업도 조선업이 좀 타격을 굉장히 입었는데 앞으로 당이 같은데 어떤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집권한 지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1년 됐습니다. 사실 GM이나 그 현대조선소 문제가 뭐 오늘에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문 닫은 게 아니고요. 사실 폐쇄 수순을 기존에 받고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못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후보자님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맘대로 대통령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문제도 아닌데, 확실한 의지는 지금 이런 겁니다. 가장 어려웠던 게 GM하고 협상 과정에서 이제 철수를 한다고 할 때 모두 다 철수를 한다고 합니다. GM에서는. 그래서 우선 지금 창원공장, 부평공장이 살았고요. 그래서 군산공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분명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나올 걸로 믿고 있고요.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군산 뉴딜 정책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기차 공장으로 부활시키겠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는 GM자동차 공장을 보더라도 세계적인 추세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은 이제 사양 산업입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지금의 아마 3분의 1 정도 생산량이 나올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래차, 뭐 전기차, 뭐 수소차, 자율주행차를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대한민국이 배터리 부분에서는 세계 제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현재 검증되고 실용화된 것이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군산의 GM 자동차 공장을 전기 자동차 생산기지로 만들면은 우리 군산이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널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요. 답을 좀 단답형으로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5월 23일자 뉴스원 기사에 따르면요, 강민준 후보가 금난도를 태양광 발전소로 이렇게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 2천억 규모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그건 이제 서천하고 합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 서천군이 일단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서천군은 아닙니다. 서천군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거.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금난도 개발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천 관련 후보들하고 굉장히 부정적 입장으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건 기사 내용이고요. 그것은 서천군은 거기 개발 자체를 그래서 반대하고 그 있습니다. 서천군에 대한 설득할 보관이 있는지 여쭤보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사실은 서천군이 그 환경 문제인데 금난도 환경 문제가 아니라 금강 수계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 문제를 가지고 반대를 해요. 특히 금강 하구뚝을 서천군에서는 금강 하구뚝을 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보관이 있으신 거인 거죠. 근데 이것은 보관이 아니라 그
이게 말하자면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을 하면은 양 자치단체가 거기서 이익금이 있으니까 그럼 환경도 훼손 않고 예. 이익금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의를 하면은 예.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제의를 한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 그 고은 만인보 문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으시죠? 예, 오래 현재도 됐습니다. 위원장님 갖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아, 지금은 안 갖고 계시고요. 예, 예. 그 군산에 군산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 상생을 강조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내용에 따라서 이 다른 지역 효과가 좀 막 미비한데 예.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 시스템 방안이 있을까요? 예, 그런 게 지금 간단하게. 아마 이게 아마 전국의 초미의 관심사로 보는데요. 네,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예, 정관위 편을 다음은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두 번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2월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셨던데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좀 해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그 퇴직급여 날짜를 지키지 못해서 벌금을 납부를 한 것이 맞고요. 이제 그 예. 내부 세부 설명을 하자면 아니 세부 설명까지 되는 게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5년간 체납액이 있으시죠? 네. 그 얼마쯤 됩니까 혹시? 5년간 체납액이었고 그 기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대략 그 얼마쯤 되는지 3, 4천만 원 3, 4천만 원 정도 네. 못 납부하셨습니까? 일부가 남았어요. 일부 남았으니까. 네. 네. 그 이력이 유한에서 남북철강 부사장으로 되어 있던데요. 네네. 이게 어떤 업종의 회사입니까? 폐기물 재활용 업체예요. 폐기물 재활용 업체요. 네. 아, 네. 그 GM 군산 공장을 전국 최대 재활용 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잖아요. 네. 그 본업에서 착안하신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제가 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아 원래 예. 그 후보님께서 하려고 했던 예, 사업이라고요? 몇 년 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네. 당시 시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다 거기서 기인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군산 공장 GM 군산 공장 회색은 아예 포기하신 겁니까? 어떤 회생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원래 지금 여러 후보분들이서 뭐 네. 자동차라든지 전기차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내놓고 계시는데 네. 그 본질적인 내용들에 대한 건 없고 그냥 네. 현재 이 내용들 재활용 단지에 대한 것들 집중하신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네. 겁니다. 그 말씀하신 질문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여쭤보면서 대답을 드리면 뭐 전기차나 수소차나 뭐 이런 걸로 자동차 관련 업종으로 다시 변경하자는 그런 걸 물어보신 건가요, 저한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거 네. 그럴 생각이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회생 대책은 있습니까? 있죠. 저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시장이 된다면 놀랄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중앙당에서는 지금은 생각하실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지원이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군산 조선소를 국내 최대 조선 수리소로 만들고 김기현 현재 울산시장 후보의 도움을 받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근데 최근 울산시장 선거 여론조사 혹시 보셨나요? 네. 그 현재 여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거 제가 그 말 했을 당시에도 선거 기간이었고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이제 여론조사를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당선이 된 다음에는 제가 더 도움을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당선이 안 된다고 하면 그쪽은 저희 자유한국당의 어찌 보면 텃밭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인맥 찾기는 훨씬 더 쉬울 거라고 봐요. 그 사업가로서 이력 외에 행정과 정치에 또 다른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시 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 정치라면 행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전과나 이런 거 연관성이 있던 분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군산시하고 어떤 부동산 교환 계약을 하는 바람에 지금 형편이 많이 안 좋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규모도 꽤 컸습니다. 뭐 그런 거 나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있으신지. 예,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한 7, 8개 부서하고 제가 몇 년 동안 같이 행정 경험이 있었던 게 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전북일보가 군산시장 후보들에게 군산항 활성화 방안을 물었었어요. 근데 후보는 군산항에 대한 이해가 일단 부족한 관계로 특별한 공약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걸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네. 혹시 이후에 이 관련해서 구상 좀 해보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아닙니다. 그 기록은 잘못된 기록이죠.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다른 데에서도 말한 것도 군산항 발전과 신항만 발전에 대한 의견을 묻길래 군산항도 원활하지 않은데 신항만까지 어떻게 발전을 시키냐, 어떻게 윈윈을 시키냐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 지금 보도자료 나간 내용에 기사에 나간 내용은 제가 한 말 그대로 옮긴 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각종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굉장히 단축한다고 하셨어요. 네. 맞죠. 그 사업마다 수고해야 할 대한 사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축만 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예. 예, 쓸데없는 것들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자는 얘기지 모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바보가 하는 짓이죠.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는 것도 늘려서 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점들을 착안해서 제가 말씀드린 정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오늘 출연하신 후보 중에서 가장 젊으세요. 네. 그러니까 근데 청년의 사정을 가장 잘 헤아릴 것 같은데 네. 청년 인구들의 그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뭐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역외 유출이라면 어떤 밖으로 부분? 나가는 부분들 말합니다. 이게 군산에서 어디? 떠나는. 군산을 떠나는 거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한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친구들이 왜 나가는지 아는 어른들이 있을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일자리 얘기하고 문화공간 얘기하고 하죠. 시장으로서 그런 걸 조금씩 더 늘려나갈 수는 있겠어요. 근데 정답은 네, 없다고 시간이 봅니다. 종료됐습니다. 예. 다음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기호수 한번 바른미래당 진유한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예, 그 민주통합당 시절을 거쳐서 국민의당 그리고 지금은 바른미래당으로 입당하신 거잖아요. 네. 그 우연찮게 현역 지역 국회의원과 같은 행보를 보이셨는데요. 네. 당적을 바꿀 때마다 어떤 선택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입니까? 당적을 바꿀 때마다 특별한 선택 기준은 없죠. 본인의 의지죠. 아, 본인의 의지였습니까? 그 일각에선 지방의원들이 중앙정치에 예속화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시장이 된다면 지방자치에도 힘을 쓰셔야 할 텐데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시장이 된다면은 정말 시장은 생활정치를 이끄는 사람 아닙니까? 예. 네. 정말 가장 우선적으로 국민간의 자세로서 지역 주민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국회 예산을 현역 국회의원들하고 일맥상통하니까 예. 많은 예산을 가깝게 지내면서 가져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예. 아닙니까? 그 제7대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직 지내셨죠? 네. 그때 2017년 12월 20일 전라일보의 기사에 따르면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조례 대표 발의 건수가 한 건만 발의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의장직을 보낸 2년을 빼더라도 발의 건수가 너무 적은 건 아닌가요? 네. 그 부분은 의장을 놓으면 통상적으로 네. 동료 의원들이나 초선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면서 공동 발의를 많이 하고 대본을 같이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16년간 시의원을 하면서 견제 역할로서 시정 활동을 잘 보셨을 텐데요. 네. 내가 시장이 된다면 반드시 이것만은 바꾸겠다. 뭐 생각했던 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 어려운 정책의 모든 부분에 새로 점검하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 군산시 행정 공무원들이 너무 사기가 저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돋보면서 우리 군산시 행정에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주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 부분부터 개선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GM 군산공장이 폐쇄되었습니다. 후보는 공적 지하금 지원을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셨지만 네. 같은 당 네. 유승민 공동대표가 국가 이익과 GM이 요구하는 것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혹시 엇박자는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대표자 이야기고요. 지역 정세가 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예. 근데 GM 문제는 정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많은 토론을 하지만 어제 GM 폐쇄됐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또 다른 우리가 고민거리라고 생각은 또 누구나 하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처방전까지 같이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처방전에는 제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은 광주를 모델로 삼겠습니다. 광주의 아시아 자동차가 정말 왜 끊임없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 물론 군산하고 환경적인 면이나 이런 건 좀 다르겠지만 거기는 그 지역 지휘장을 데려다가 정무직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광주에 있는 자동차가 늘릴 때마다 그 지역의 토지를 활용하고 또 그 지역의 종업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펼쳐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광주 모델 활용하신다는 거고요. 현재 그 내외국인 출입하는 복합 리조트, 네.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인데요. 이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경제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일부 시각을 잘못 본 분들의 이야기고요. 예.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약 73% 정도가 찬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 리조트가 정말 굴뚝 없는 기업이 군산에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싱가포르의 많은 그런 마늘항을 놓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북미 간의 대화도 그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복합리도 단 그 전체 부분에서 3% 카지노를 가지고 그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큰 바운다리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이런 위의 요소, 정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은 보완제도를 철저히 가지면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해외 랜드마크 조성에서 1000만 관광도시를 발족하겠다고 공약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시설입니까? 간단하게. 우리 군산은 좌측으로 서천, 바다에서 보면요. 우측으로 부안 김제가 있습니다. 새만금을 펼쳐놓을 때 우리는 한 몸으로 봐야 돼요. 지역하고 지역에 싸움을 때 이게 김제 부안 땅이나 군산 땅이 싸움을 가지고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그렇게 놓지 못하고 한 바운다리를 보고 정말 큰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이 1000만 인구가 살 수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을 유입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넓게 봐야 돼요. 왜 우리 시민들이 혈세를 내서 전라북도 안에 있는 양 도시가 싸움을 해야 되는가? 이건 도지사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네, 시간이 모두 됐습니다. 네, 첫 번째 패널 질문은 마쳤습니다. 패널은 다른 후보들에게 다음 순서에 마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CN 금감방송, 전북 CBS, 전북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6.13 지방선거 군산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후보 간 주도권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진행 방식은 앞에서와 같습니다. 다만 이번 시간은 주어진 시간 5분 안에 상대 후보를 1명 또는 2명 모두를 지목하실 수 있고 앞에서 질문한 후보 또는 또다시 질문하실 수 없습니다. 두 후보에게 질문하실 경우 시간 배분은 5분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되 한 후보와의 질의응답이 모두 끝난 후 다음 후보에게 질의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순서는 기호 6번 무소속 서동석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진우환 후보, 기호 4번 민주평화당 박종서 후보 순으로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호 6번 무소속 서동석 후보 어느 후보 지목하시겠습니까? 진유한 후보님. 한 분만 지목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지금 우리 패널들이 많은 사람들이 금남도 태양광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금남도 태양광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큰 군산시의 재앙으로 이것이 발전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계속 이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유한 의원께 묻겠습니다. 금남도가 태양광 발전소 하는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 의원을 12년 하셨으니까 16년 16년 하셨으니까 시 재정으로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금남도든지 새만금이든지. 정말 어렵죠. 어려운 현실이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의 행정 공무원들은 아마 웃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강임준 후보님께서는 계속 한라인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도의원도 한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 이 한라인이라는 것은 한라인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 한라인이라는 직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직통으로 해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 그게 그 용어만 갖다 빌려 쓴 건지 직접 저도 또 궁금해요. 네. 뭐 우리 서동석 후보자님도 그러시겠지만 한라인 요즘에 정말 남북과의 대화를 대통령 직속 한라인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아마 이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시민들을 볼 때는 한라인이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태양광을 해서 네. 시가 1000억, 시민펀드 2000억입니다. 네. 그럼 시민들에게 이익이 바다에다가 태양광을 만들어서 이익이 돌아갈 거라고 진한 후보님께서는 생각하고 자, 계십니까? 차차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서 계속 태양광 문제를 하셨는데 시에서 1천억, 네. 시민펀드 2천억. 지금 시에 2천억 시민들이 펀드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서동석 후보님 같은 서동석 후보님 같은 경우 거기에 전 재산이 얼마 안 돼서 아니 투자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더라도 투자하겠습니까? 않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1천억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런 예산도 없지만 또 시민펀드 2천억 정말 구하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태양광이 소비하니 이런 공약을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같은 후보자지만 어떻게 이런 부분을 낼 수 있는가. 그리고 특히 이제 금남도 아니고 바닷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닷가는 보통 이게 수명이 10년에서 20년 가는데 바닷가는 반절로 가서 5년밖에 못 들어요. 아마 들어보셨죠? 네. 수명이 반절로. 새로운 모듈을 바꾸려면은 일부 한 부분만 바꿀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예. 진유한 후보님께 이렇게 자꾸 여쭈는 것은 예. 강임준 후보님께 여쭈면 보고 자료에 그렇다. 전문가가 그렇다. 이렇게 계속 그답만 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동안에 10년 동안 시정을 하신 진유한님께 묻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전략으로서의 맞는지 미래 정책으로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겨나고 정말 시민 모두가 이익이 생기고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걸 시정을 오랫동안 하신 진유한 후보님께 묻는 거예요. 시의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 그 예산은 절대 통과할 수 없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면 거가 청년 실업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일이? 거기에 건설 중에는 업자들의 배불리기로 저는 생각하고요. 건설 중에는 어떤 많은 일자리가 순간적으로 생기겠죠. 그렇지만 우리 서동석 후보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태양광 그거 설치가 끝났어요. 그 관리 몇 명이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과 몇 명 안 되겠죠. 저는 단 한 명밖에 필요 없어요. 왜? 모든 것이 자동 시설이고 거기에 문을 닫고 내리고 점검을 하는 한 사람 필요한 겁니다. 이건 일자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방금 저는 검증 차원에서 질문,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후보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은 개인의 누가 내는 게 아니고 질문하겠습니다. 내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우리는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가에서 바랍니다. 받는 돈입니다. 그 돈이 누수가 날까 봐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거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한번 아마 말씀해 그 보십시오. 부분에서 물론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 전체적으로 군산시 발전 방향을 가지고 그걸 선택했다. 여러 각도로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그걸 놓고 군산시가 일자리 창출되겠다. 어렵고 그 부분에서 예산이 통과되라는 전혀 의회에서 통과가 못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시간이 모두 되었습니다. 네, 이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에게 주도권 드립니다. 시간은 5분인데요. 어느 분 지목하시겠습니까? 두 분까지 지목하시죠. 진유한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지금 진유한 후보가 풍력 말씀하셨죠? 네, 예, 말씀. 마찬가지로 풍력은 아직은 지금 연구 중에 있는 새로운 에너지입니다.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하신다면 태양광을 가지고도 지금 풍력하고 똑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태양광이 그래도 이 재생에너지는 검증된 에너지 산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그 우리 진유한 의원님이 시의원 하실 때 예. 군산에 석탄 발전소가 몇 개가 들어섰습니까? 그렇게 들어온다고 지금 넣었죠. 몇 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지금 3개인가요? 예. 네. 지금 군산에 몇 개 있는지 석탄 발전소가 네. 몇 개 있는지 말씀은 3개째. 지금 4개, 지금 5개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째 이야기하고 계속 넣고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새로운 우리 군산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될 때 저는 검증된 태양광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고 그랬고요. 예, 우리가 항상 얘기지만 앞으로는 4차 산업 시대에는 대규모 인원이 창출되는 그런 공장 중심의 산업은 이제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새로운 진성장 동력을 찾자는 의미에서 저는 군산에서 새만금이라는 넓은 땅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전제를 말씀을 했습니다. 금남도가 아니라. 네, 질문을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태양광 문제는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그리고 잠깐 그 우리 그 복합 리조트 네. 카지노가 3%밖에 안 되는데 우리 카지노가 영어로 카지노라고 이게 도박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영어로 카지노 산업 하는데 저는 도박장을 산업이라고 하는 거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97%가 말하자면 관광지도 산업이라면 카지노 3% 빼고 하면 되잖아요. 왜 그건 안 빼려고 그럽니까? 자, 봐보시죠. 네. 우리 강 후보자님. 일각에서 도박이라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카지노는 더군다나 카지노를 도박으로 보시면은 우리 강원랜드 전체가 도박입니까? 강원랜드 때문에요. 강원랜드가 지금 우리 진영환 의원님 모르시는 모양인데 네. 정선군의 사망률이 대한민국 최고로 높습니다. 자살률이. 아니, 그렇게 사망률을 놓고 자살률 많으면 집권 여당에서 막아야죠.
우리가 그걸 사망률 많으면은 그걸 언제 집권 허가를 여당에서 냈는가? 막아야 되고, 자 정선에서는 됐습니다. 지역에- 질문 됐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자, 다음 우리 지역 상권에 대해서 좀 네, 묻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진의원 의원님이 16년 동안 시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대해 관한 조례나 예산 반영을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지역에 대한 우리 일반적으로 시의원들은 전체적인 군산시 행정에 올라오는 것을 견제와 감시해요. 우리가 리더를 찾아갈 수는 없어요. 아니죠. 조례 부분은 예. 조례 부분 의원들의 공통 조례 발의도 있고 거기에 뭔 같이 아니 공통조례 협력하는 공통조례라도 것도 있어요.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얘기 없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 지역 상권이 엄청나게 어렵서 저는 그래서 아까 자꾸 지역화폐를 네. 지역화폐는 종이화폐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전자화폐입니다. 거의 이 블록체인 기반한 전자화폐는 우리 핸드폰으로 다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화폐하고는 좀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쓰겠고 그럼 그게 전자화폐 말씀한 거예요? 저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화폐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자화폐. 예, 지금 지역화폐. 현재 페이가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어떤 거요? 페이라고. 저는 핸드폰에 됐습니다. 나와요. 아니 됐습니다. 다음 질문 할게요. 또 얘기하면 돼. 질문은 시간이 없어지니까요. 자, 아까 우리 서동석 후보님께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군산 경제에 차지하는 말하자면 우리 지역 우리 지역 상권 도소매업이나 뭐 이런 음식업, 숙박업이나 그다음 뭐 학원 등 이런 서비스를 종사하는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소상공인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군산시에 보면은 그건 한 3분의 1이 소상공인 아닙니까? 지금 이제 크게 보면 그 정도 네. 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좁혀서 보더라도 네. 그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 도소매업, 음식점, 뭐 숙박업, 도소매업, 그다음 학원 뭐 이런 거 되는데 사실은 저는 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GM이나 현대 군산 조선소 협력업체까지 다 포함해도 15,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5만 명이나 되는 우리 지역 상권을 지금 우리 공약도 제대로 하나 없고 그래서 여지껏 지금 군산 시정에 대해서 그렇게 밝으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약이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공약 내놨잖아요. 안 이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구체적인 이렇게 어떻게 네, 네, 시간 공약 모두 내놨는데 공약 알겠습니다. 없다고 시간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엔 기호 2번 자유한 이근열 후보께 주도권 드린 어느 분 지목하시겠습니까? 두 명도 상관없다고 했죠. 네네. 예, 처음에는 그 후보님,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후보님. 진유한 후보와 서동석 후보 지명하였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예. 후보님들 뭐 태양광도 안 되고 풍력도 안 되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다 하지 말고 제 정책을 하면 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토론 주제는 제가 삶과 죽음이라고 했는데 삶이라는 건 돈 얘기를 하려고 했던 네, 거고요. 질문을 하시죠. 설명을 드릴게요. 죽음이라는 건 대북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16년간 의정 활동을 펴오신 전직 시의장께 묻겠습니다. 네. 킬체인이란 뭔지 아시나요? 예? 킬체인이요. 잘 킬체인. 모르겠습니다. 그 적의 미사일을 감지를 해가지고 방어하는 국내 그 미사일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2022년에나 완성이 되는 얘기죠. 그러면 그 미사일, 이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네 마네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네. 이게 중요한 이슈가 돼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들이에요. 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사일 고각 발사하고 편각 발사란 뭔지 아세요? 그건 제가 군사 전문가적인 용어라. 네. 고각 네. 발사는 고각을 놓고 편차적으로 놓고 하는 발사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군사 용어까지는 아니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이게 고각 발사는 이게 미사일을 발사할 때 각을 네. 급하게 세워서 발사를 하는 거고 네. 편각 발사는 약간 뉘어서 네. 편안한 각도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네. 돼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고각 발사는 그 북한에서 한국에다가 미사일을 쏘면 고각 발사로 쏘면 바로 쏠 수가 있어요. 미국은 너무 멀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국에다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각 발사를 해야 돼요. 이제 네, 그러려고 하면 질문 형식으로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그렇게 자르시면 제가 질문을 10초 안에 하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렇게 자르면 질문이 사람이 이렇게 긴장이 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그러면 굶고 사는 북한 주민하고 통일인가요? 아니면 일부 북한 수뇌부하고만 한 통일인가요? 현재는 북한과 우리는 빈부차가 좀 크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좁힐 필요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통일되고 있습니다. 네. 뭘로? 핸드폰 하나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 남북 전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가 저희 나라입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세대에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지만 남북 간의 문제는 전부 다 점진적으로 다 가까워서 네.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원히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럼 현재 문재인 정권의 경제는 어디로 가고 통일만 있나요? 그렇죠. 대북 정책은 정말 잘해서 우리 국민들이 나름대로 쭉 시원하게 생각하고 남북 이상 가족들이 더욱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재인 우리 정권과 여당은 경제는 피실되고 있습니다. 이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군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말 현 정부는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르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서 후보님한테 여쭐게요. 진짜 서 후보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즈니랜드에서나 시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좀 이상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12년간 그렇지 시장을 않습니다. 준비해 온 법학 박사님께 묻겠습니다. 예. 군산 시민의 평균적인 하루 식사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시죠? 식사 금액을 그렇게 어떻게 환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저- 생각을 저는- 여쭙는 거예요. 저는 하루 그냥 저녁 가족들과 한 끼 같이 식사가- 식탁에서 식사 잘하는데 그걸 돈으로 환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저녁 한 끼 식사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45억이에요. 자, 군산 시민 평균 하루 숙박 요금은 얼마라고 생각하시죠? 평균적인. 그것도 저한테 묻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걸 군산 모르겠습니다. 시민을 다 관장하시겠다고 시장에 나오신 후보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군산 시민이 하룻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나 되실 건지. 군산 시민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동생 김여정의 하루 숙박 요금이 2천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끝에 지금 제가 이런 질문들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제 서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또 궁금한데 좀 전에 질문하신 군산 시민한테 왜 물어보셨어요? 그것은 시민들은 알고 있을까? 그것을 시민도 모르고 제가 모르니까 시민도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게 지금 보고 계실 테니까 지금 네네네. 여쭈는 거에 질문의 대해서 요지가 좀 잘못 전달된 건지 잘못 이해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자, 제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진희환 후보 주도권 있습니다. 어느 분 두 지목하시겠습니까? 분께 먼저 하는데 네. 먼저 우리 서 후보님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저한테 한 라인 주셨어요. 서 후보님은 한 라인 어떻게 짧게 답변해 주시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면 우리 국민 전체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국민 전체를 정말로 좋은 곳으로 또 우리 국가를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텐데 일개 지역의 한 사람에게 한 라인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군산 경제가 예. 정말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렵죠. 근데 사실 현대조선소, GM공장 이렇게 됐는데 군산에 1년 넘게 우리가 표류를 하고 있어요. 예, 현 시장이 무슨 당인가 아십니까? 민주당입니다. 예,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현 시장님은 한 라인에 안 들어갑니까? 안 여쭤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시장 안 된 분이 한 라인이니까 그분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자, 혹 우리 서 후보님 오늘 민주당 당 대표가 군산에 오신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서 후보님은 그 자리에 한번 보고 싶은 마음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유세한 장소가 좀 틀려가지고 거기에 이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안 돼가지고 추미애 대표가 예. 와서 군산에서 무슨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군산을 왕창 발전시키겠다. 군산에 후보를 도와줘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아니, 못했던 걸 잠깐만요. 앞으로 어떻게 자, 잘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추미애 대표가 왔는데요. 군산에 9시에 연설되는 다 한마디도 못 오고 갔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까? 군산에 뭐 대책을 가져왔어야지. 앞서 우리 토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권 여당과 또 현 정부가 군산 경제 대책이 뚜렷한 정책을 내세우면은 분명히 시장 후보를 사퇴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단 한마디도 못 오건 간 부분. 네, 질문해 예. 주시죠. 네. 그것은 정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께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시장 선거 몇 번째신가요? 두 번 본선거 했고요. 네. 한 번 경선까지 했으니까 두 번 한 것이죠. 본선거에서 번 했습니까? 벽보를 두 번 붙였으니까. 그럼 전체로 세 번을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공약을 이렇게 보니까 예, 4년 전 공약하고 정말 비슷해요. 그건 그렇습니다. 판박이에요. 아닙니다. 네? 예, 판박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네. 4년 전에 제가 공약을 만들었는데 네. 거기다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4년 동안 바뀌었으니까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환경 바뀐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그렇죠. 한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네.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옆에 계시는 강 후보님 일자리 창출의 그 추산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10,000명 태양광으로는 도저히 일자리 창출이 되질 않아요. 근데 그걸 계속 주장을 하시면서 그럼 이런 데서 얘기하니까. 유연이를 만들면 일자리가 몇 개나 창출될 거라고 봐요? 어떤 걸 만들면요? 일자리 유연이를 만들면 위원회를 만들면 일자리는 많이 늘어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 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내놓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대표 공약 중에 새만금 개발청 군산 유치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군산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놨어요. 예, 그랬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거 이미 발표됐습니다. 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그날 왜 내놨습니까? 그 공약을? 제가 저 정책 공약집을 만들 때 네. 그랬습니다. 그때는 확정되지 않아서 근데 확정된 아니라 5월 2일에 발표됐어요. 저는 5월 2일에 발표됐으면 이미 나왔으니까 아. 선거 공약좀 내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왜냐하면 실수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죠? 뭐 그렇게 어쨌든 생각했습니다. 그 이전에 발표가 자, 됐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 박종서 후보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후보님 계속해서 군산의 정치를 계속해 보고 이어오셨는데 정말 정치를 계속 추구하다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를 계속하면서 후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런 느낌 혹시 받으셨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그 정책 중에 인구 정책이 있는데 인구 정책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으셨는지 간단히. 예, 인구 정책은 결국은 지역이 발전해야 인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서울 강남에 왜 사람들이 몰립니까? 아니 인구 정책 아니, 금액을 그러니까. 어떻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만. 그러면은 강남에 몰리는 이유는 교육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 위해서는 교육이 발전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잘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구 정책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인구 유입은 우리가 지역 발판을 기본을 정확히 만들어 두면은 인구가 맞습니다. 유입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이제 기호 4번 민주평화 박종서 후보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어느 분에게 예, 질문하시겠습니까? 우리 강임준 후보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물어봤었는데 시간이 짧아서 제가 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강 후보님 지난번에 그 민주당 시장 후보 경선 시에 상대방 후보가 제기를 했던 도청 공무원 폭행 연루설에 대해서 해명했는데 그때 듣기로는 명분이 있으면 폭행이 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과 이런 여러 이 불문스러운 일 관련해서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어쩌면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폭행을 분명히 그날 또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우리 그 해당 의원들이 단식을 하는 의원들하고 예. 그 농림수산국장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예. 제가 거기서 말렸습니다. 그 말을, 위원장으로서. 예. 믿겠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우리 강 후보님은 이 선거철마다 뭐 이런 선거법 위반, 뭐 전과, 특혜설, 뭐 체납, 뭐 이런 항상 이런 이 부정적인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이 우리 군산 시민들에게는 어떤 정치 불신을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뭐 제가 전번에 말하자면 우리 그 동네 CEO 나온 후보를 따라가 가지고서 거기서 명함 나눠주고 인사한 것이 말하자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선거법이 생긴 일이고요. 그 후로는 저는 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SNS를 비롯해서 그 군산에서 이제 적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적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적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산에? 예, 저는 적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 당선되면 적폐를 청산하실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적폐가 사회적인 적폐도 있지만 정치적인 적폐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옛날에 과거 보면은 DJ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인기 뒤에 숨어서 대통령을 팔아가면서 자기가 당선되려고 하는 것도 저는 정치적인 적폐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질과 능력과 청렴 이런 이 덕목을 갖춰야 자치단체 장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도의원이 되는 겁니다. 네, 질문을 해주시죠. 네. 지금 오늘 추미애 대표께서 오셨죠? 예. 홍영표 원내대표 예. 오셨고 왜 왔습니까? 군산이 뭐 GM이나 현대전수 문제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군산 시민들한테 우리 정부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좀 밝혀주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진유한 부부랑 뭐 말씀을 하셨는데 왜 똑같은 저는 거기 현장에 있었고 신문 보도도 지금 나왔습니다. 한번 비춰주시죠. 예, 됐습니다. 홍영표 예. 정부 여당 군산 포기 안에 네. 공장 예, 재건할 예, 거. 됐습니다. 분명히 잠깐요.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주도권이니까 예, 예. 잠깐요. 근데 왜 어디서 저는 아무것도 없었는가 갖고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가 온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통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M이 어제 문을 닫았습니다. 집권당 대표가 군산에 왔으면은 당연히 먼저 군산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을 우리가 여태까지 해결 못해 죄송하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군산을 돕겠다는 청사진을 가져와도 지금 부족한데 GM 문 닫아놓고 그 이튿날 와서 군산 시민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집권 여당이 그렇게 오만방자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아니 물론 그렇게 생각 않겠지만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정말 말씀드렸지만 참 통탄스러운 여기 일입니다. 계신 모든 후보들도 공감을 하는 게 자. 뭐냐면 GM 문제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집권 일이 여당이 있습니다. 군산에 와서 뭘 우리 시민들한테 도와주려고 노력을 그러면 우리 했습니까? 박정서 의원님께 저도 답변을 이렇게 아니 드릴게요. 잠깐요. 제 주도권이니까 우리 민주평화당은 그저께도 군산에서 GM 살리기, 조선소 살리기 그 출정식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모두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 간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패널이 앞에서 질문하지 않았던 후보들에게 질문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앞서와 같습니다. 정건희 패널, 이번에 어느 후보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기호 4번 민주평화당 박종서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시간은 5분입니다. 예. 그 30년간 언론계에 몸 담으셨으니까 취재할 때 본 정치와 현실 정치 차이가 좀 있던가요? 실상과 현장에 있을 때는 좀 많이 다르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장이 되신다면 지역 정치 혹시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또 실천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사회든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가 바탕이 돼야 그 진정으로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지 정의롭지 않으면은 저는 항상 낙후되고 정치적으로 외국 그 소위 민주 선진국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부터 정의로워야 국가도 정의롭다. 물론 이제 국가에서 먼저 정의로워야 상탁하 부정이라고 국가에서부터 정의로워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시장은 행정과 정치 등에서 다양한 덕목을 좀 겸비해야 하는 되는 자리인데요. 이 분야에 관한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장의 큰 덕목으로는 청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렴은 정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행정과 정치에 대한 부분들, 경험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은 지금 이제
왕왕 보면은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한테는 실핏줄처럼 그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걸 느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소위 저도 정치에 나서게 된 동기도 그런 건데, 어려운 사람들, 특히 소외계층 그런 분들한테 실핏줄처럼 행정이 전달이 돼야 제대로 된 행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2012년에 대선 당시에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언론특보를 맡으셨고요. 예.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의 군산선거운동본부에 이름을 올리셨어요. 예, 예. 그리고 이번 선거에는 또 바른미래당을 탈당하셨고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하셨는데 그간의 행보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신념이 따른 겁니까? 이걸 어떻게 그렇습니다. 해석해야 합니까? 당의 선택은 자기 정치적인 신념과 정체성입니다. 저는 탈당을 한 번 했습니다. 예.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합치면서 제가 탈당을 했는데 정체성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탈당한 거고, 그 정체성에 맞는 그분들이 거기에 있다면 그분들이 오히려 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 군산의 월명산에서 장항까지 해서 해상 케이블카 설치한다고 공약하셨죠. 예. 예. 그 서천군과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정책 같은데 혹시 타진해 보셨나요? 서천군가의 상생할 자신 있습니다. 예. 그 케이블카 타면서 볼만한 저희 지역의 어떤 관광 자원이나 이런 게 있나요? 볼거리가 없어서 굉장히 무리라는 지적들이 좀 있던 그렇지 것 않습니다. 같은데요. 군산은 해양을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군산에서 장항 제리소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지나가는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몇 지 안 가는 그런 관광 명소로 떠오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사업이 관광객 1,000만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미래의 먹거리이기도 하고요. 예. 예. 하여튼 볼만한 관광자원이 있는 걸로 그러면 그렇게 예, 예. 인지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 청춘몰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창업하고 몇 곳이나 건재한지 확률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제가 구시장 2층에 예, 청년몰 말씀. 청년몰을 가봤는데 대부분 실패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몰을 이렇게 하면서 행정에서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지원을 해줘야 되고 청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줘야 되고 또 청소년 같으면 그 인권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동아리도 만들고 시는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사를 배치를 해서 맞춤형으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진로를 서로 상의를 해준다든가 이런 시에서 정말 열정이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그러면 다음 기호 6번 무소속 서동석 후보에게 패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 교수를 직업으로 쓰셨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본업인가요? 아니면 특임 교수가 어떤 자리인지 좀 설명 좀 본업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특임 교수는 강의를 합니다. 대학원의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데 일주일에 3시간씩 강의를 하는 겁니다. 아, 예. 그 시장 선거에 지금 3번째 도전한 걸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가 혹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나름대로 시민들과 소통했습니다. 이제 제가 반드시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하셨잖아요. 예. 근데 시장이 된다면 혹시 당적을 가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디로 갈 의향도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시민이 원한다면 지금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다면 저는 민주당으로 복당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뒷받침하겠습니다. 성공한 대통령 저도 보고 싶으니까 저는 민주당이 복당해서 문재인 정부 성공한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하려고 합니다. 아, 복당하신다고요? 예. 그 전북일보에 따르면요, 새만금 복합 리조트 건설에 조건부 추진한다고 하셨던데요. 예. 이게 참 애매한 말 그게 같아요. 애매한 말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론 수렴은 일단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후보의 생각은 찬성과 반대 중에 어떤 쪽에 더 가까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카지노 문제를 정말로 많은 시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협의하고 거기서 대안을 내놓는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아, 카지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면요. 네, 그렇습니다. 조건부 찬성입니다. 그 새만금 해수 유통에 관한 부분도 전문가 의견에 맡기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예. 후보 개인의 입장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겁니까? 개인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뭐냐면 해수유통에 찬반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공론의 장에 한번 내놓고 해수유통이 어느 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이로운 건지 이것을 명확하게 답을 내놓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해서 천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 사실 스토리텔링은 뭐 다 아시겠지만 너도 나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서야 관광객들 발길을 모으기 힘들어졌어요. 예. 우리 사회에서. 근데 이번 출마가 처음은 아니시니까 예. 혹시 그동안에 어떤 소재로 스토리텔링으로 하면 좋을지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걸 얻으셨는지요? 얻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다녀왔는데 예를 들면 바다가 끼고 또 해변이 있고 이런 도시는 옛날부터 많은 지금 폐가처럼 되어 있는 건물들, 쓰지 못하는 창고들, 또 공장이 또 폐쇄돼 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다 혼을 집어넣을까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재생산업, 뉴딜 재생산업에 재보선창 문제가 나왔을 때 저 되게 반가웠습니다. 거기 많은 창고들도 있고 또 집들도 있고 공터도 있고 옛날에는 우풍학인데 우풍학 건물이 지금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공원도 만들고 또 청년들이 창작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월명공원으로 음파로 청암산로 고고산열도로 스토리텔링 만들고 아까 이순희 장관이 머물렀던 곳도 지금 그대로 그냥 예를 들어 스토리텔링을 못 만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관광객 알겠습니다. 유치하는 데 쓰겠습니다. 예, 그 전북 어촌이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특히 군산 지역은 어촌적으로 전라도 유일한 곳인데요. 호남 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70대 가구가 전체가 65% 이상 되는 거 나타났어요. 혹시 예. 어촌에 고령화 대책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선거운동 기간이라 섬에 많이 갑니다. 섬에 많이 가보면 정말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아무 일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촌에 그분들이 일할 때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분들이 쉴 때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감을 주는 거예요. 일감을 줘서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일도 하고 프로그램 참여도 하고 예. 일할 때 일 가는 그런 연계해서 일감과 프로그램에 방법이 대한 부분들이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군산이 야구박물관 건립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예전에 고교야구 생각하시면서 기획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군산이 이제 프로야구 연구단도 지금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요. 과연 이게 흥행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조계현 단장이 왔습니다. 조계현 단장이 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사실 군산상고를 졸업하고 김성환 감독하고 동창입니다. 김성환 감독이 감독할 때 제가 가서 광주 가서 감독님 제발 군산에 프로야구 좀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3게임, 4게임, 5게임 계속 늘어났어요. 매년 늘어나서 정말 군산이 야구가 네, 시간 모두 볼거리가 다 되었습니다. 많았는데 네, 중단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패널 질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각 후보자에게 마무리할 시간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기호 순으로 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입니다. 군산 시민 여러분, 지금 군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을 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두 후보님들 훌륭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를 군산의 힘만으로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이 위기를 빨리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6월 1일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군산에 총출동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정부 여당 군산 포기 안 한다고 GM 군산공장 반드시 활용 방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권여당 한나인 저 강임준 믿고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군산 경제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입니다. 시간은 같습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전라북도 군산시민법 제1조 2항. 군산 시권은 시민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집권 여당이 아니라. 내 삶이 나아졌다면 1번 찍고 내 삶이 나빠졌다면 2번 찍는 군산시장 선거. 새로운 선택, 새로운 출발, 자유한국당 기호 2번 이근열입니다. 네, 시간 다 쓰셨습니까? 네. 네. 이어서 기호 4번 바른미래당 진희환 후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오늘 잘 보셨습니까? 군산을 대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또 어떤 빗그림을 그리면서 앞으로 미래를 살아야 갈지 시민 여러분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추미애 대통령이 추미애 대표가 군산에 와서 단 한마디도 못 오고 갔습니다. 그런 집권 여당, 챙겨줘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여당에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젊고 진정 깨끗하고 진정 시민을 위해서 16년간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시민의 여러분의 선택만 기다리겠습니다. 진유아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이어서 기호 4번 민주평화당 박종서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오늘 TV 토론 잘 보셨습니까? 이번 6.13 선거는 군산의 명운이 달린 그런 선거입니다. 군산의 살림을 맡길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또 예산 1조 원에 달하는 군산시정을 책임질 시장의 큰 덕목은 청렴입니다. 저 박종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청렴과 정의를 가슴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저 기호 4번 박종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사직생의 각오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군산을 청산하고 위기의 군산경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기호 6번 무소속 서동석 후보입니다. 오늘 TV 잘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삶이 여러분들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군산시장 선거는 우리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더 어려워지느냐 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 서동석 지난 12년 동안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작은 거인이라고 합니다. 정말 키는 작고 뚱뚱하지만 군산 시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길 위에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정말 군산 시민이 필요하다면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청년 실업 해소하는 일을 할 거고, 우리 아빠가 행복하게 할 거고, 또 지역의 경제가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동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다 되었습니다. 네, 이로써 모든 토론 순서를 마쳤습니다. 2시간여 동안 토론에 임한 5 후보와 패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또 해가 뜨듯이 위기의 반대편은 희망이 있고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군산 시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머지않아 군산 지역에도 해뜰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진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